해당 법인이 한때 호프 프로젝트가 이한이의 가족 거주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제가 다시 회계사 일을 하게 되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이 배우 이한희 씨와 유연석 씨의 세금 추징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60억과 70억을 추징을 당하셨어요.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60억, 유연석 씨 같은 경우에는 70억이나 추징을 당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같은 일반인은 뭐 100만, 200만 원만 뜯겨도 눈물 난다 하는데 이 두 분은 무려 60억, 70억 합쳐서 130억이나 세금을 추징을 당했는데도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벌었으니까 이만큼 추징을 당한 건데, 자, 여기서 확정은 아니고 과세관청은 60억과 70억만큼 더 내라라고 했고, 이한희 씨는 60억을 납부를 했고요. 유연석 씨는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해서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완전히 뭔가 확정적으로 이거를 내야 된다, 확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 세법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세관청이 하는 바와 이들이 주장하는 바, 그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해보기 위함입니다. 두 분을 내가 비방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제 직업상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그러니까 24년도 9월 배우 이한이와 호프 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소득세 등 무려 60억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강남세무서 조사관은 이게 왜 걸렸냐? 22년에 이한희 씨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정기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데, 맞아?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한희 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무조사가 이렇게 걸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파고 있는데, 야, 여기서 나간 돈이 뭔가 좀 이상한데? 또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돈이 좀 이상한데? 그럼 뒤를 조금 더 파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하면서 점점 더 파생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게 나를 꼭 집어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누군가를 꼭 집어서 조사를 했는데 저 친구랑 나랑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비라든지 건설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비용을 어디서 영수증 사와가지고 그걸 때려받고 비용 인정을 했는데 그 세금 계산서랑 영수증 판회가 걸리면서 그걸 산 나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좀 재수없게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이한희 씨와 유연석 씨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한희 씨가 뭔가 이상해서 이런 케이스 또 있니?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획 조사를 했는데 유연석 씨가 걸리는 거예요. 이한희 씨의 소속사 팀오프는 3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본업인 연기와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컨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이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프 프로젝트를 설립해서 운영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런 말을 왜 했는가를 봐야 돼요. 팀호프는 우리가 관리해줄 수 없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한희 씨는 1인 기획사를 세웠다. 1인 회사를 세워서 그걸 운영해 왔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에 걸려가지고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법인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인은 2억이 넘어가면 법인세율이 19%거든요. 지방세가 1.9% 붙으니까 20.9%를 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10억이 넘어가면 49.5%를 내요. 종합소득세율 45%에 지방세율 4.5%가 붙어가지고 49.5%.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예요? 건보료까지 붙어요. 건보료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다른 세금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억 이상 벌면 50% 이상의 돈을 나라에 내야 됩니다. 내가 100억을 벌었다? 거의 한 50억 가까이를 나라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50억 넘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런 법인으로 돈을 받았고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냈다까지가 이제 이한희 씨의 주장이고요. 우리의 소속사가 관리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1인 요 호프 프로젝트를 세웠고 여기로 지금 매출을 잡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법인세를 냈어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과세관청은 법인세가 아니고 너는 소득세로 내라. 높은 세율로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는 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소득세율을 막 더 많은 세금을 냈어. 그러면 뭐 잘했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세율이 낮게 적용이 되면서 돈을 덜 가져갔기 때문에 화가 나서 들어간 거죠, 조사로. 자, 60억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둘 다 내면서 좀 많이 추가가 됐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쭉쭉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 목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법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 맞죠? 아까 방금 말한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드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호프 프로젝트는 21년부터 23년까지 급여를 27억 400만 원 지급했다고 하고, 여기에 쭉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없어요. 호프 프로젝트가 용역을 제공하는 어떤 기획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별도의 상시 근로자가 없는 법인, 이거 크리티컬합니다. 뒤에 설명할 거랑 연관돼서 이건 크리티컬한 거예요. 상시 근로자가 없다라는 게 이게 인적 설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인적 설비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해당 법인이 한때 호프 프로젝트가 이한희의 가족 거주지의 임차료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추가적인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다 반환했다라고 해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나서 법인에 반환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대표자 상여 처리라고 해서 대표자 너의 급여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득 처분이 들어가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임직원의 사택을 구해서 그들이 회사의 일을 더 열심히 해주게 하는 건 되지만은 가족 거주지나 뭐 대표의 거주지를 구해가지고 이게 너의 사적 비용으로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세무대리인이라든지 뭐 주변에서 세무 자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걸 안 했을 건데 왜 이런 걸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몰라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 구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법인과 개인과 그 세무 구조나 이런 걸 너무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에서도 아무 조언도 안 해줬던 거죠. 공부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공부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호프 프로젝트는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21년도와 22년도, 23년도 자료가 있는데 매출액이 23억 가까이 됐고 9억 6천 46억이 넘었습니다. 1인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데도 이만한 매출액을 만들어낸 거는 뭘까요? 이한희 씨 1인이죠. 이한희 씨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호프 프로젝트로 받았다라는 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원래 같은 문제가 안 돼요. 1인 기획사 세우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이한희 씨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연예기획사를 감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연예기획사에 감사를 나가서 제가 이 구조를 쭉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획사가 있고요. 기획사에 소속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A, B, C라고 하죠. 이 A, B, C가 있는데 기획사에 들어오는 용역들, 그러니까 뭐 CF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100짜리가 A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A를 쓰고 싶은 어떤 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획사가 100을 받아서 A한테 분배 비율 70% 정도를 줍니다. 분배 비율이 기획사와 A는 7대 3으로 나눠져 있고요. 얘가 70% 먹는 비율이고 얘는 50% 먹는 비율이고, 얘는 엄청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대부분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사람이 가져간다고 봅시다. 그럼 A는 100을 벌 때 30% 기획사에 줘야 되고요. B는
100을 벌 때 50%를 기획사에 주고 C는 100을 벌 때 10%를 기획사에 줍니다. 기획사는 어떤 걸 해주냐면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일부 헤어 메이크업도 붙여주고요. 성형수술도 가끔 이렇게 보통은 개인 사비로 써야 되지만 기획사가 좀 이렇게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연습도 시켜야 되고 어학도 가르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들어오면 A나 B나 C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고 줘요. 근데 이 A, B, C는 다 개인이에요. 개인.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어야 돼요. 자, 근데 A, B, C가 나 돈 받아야 될 거 있는데 나 법인에다가 줘 라고 하는 거죠. 기획사가 A한테 70을 줘야 되는데 요렇게 70이 가야 되는데 법인한테 70을 줘 라고 해서 법인의 돈을 준 거예요. 법인이 용역을 제공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 A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A가 소유한 법인에다가 돈을 쏴준 거예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강남 세무서에 조사하던 그 사람 엔터테인먼트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게 발견됐던 것 같아요. 저의 추정입니다. 하지만 확률은 높아요. 저의 추정이지만 아마 이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요게 아마 비율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요게 호프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요게 더 그림 고 엔터 그림 엔터고 호프가 되는 거죠. 개인한테 이한희 씨 개인한테 가야 될 돈이 법인 호프에 갔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뭔가 시비를 건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한희 씨는 개인으로 받으면 돈은 많은데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건보료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럼 나 법인으로 가서 법인세율을 좀 내고 그걸로 나 부동산 투자하고 그 부동산에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법인에 계속 이익을 축적하면 되잖아요. 그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과세관청이 야 이거 법인이 너가 용역을 제공한 게 맞느냐? 1인이고 너는 물적 설비, 인적 설비도 없잖아 라고 과세관청이 시비를 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 물적 설비가 뭐냐면 인적 설비는 우리가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4대 보험을 납부해주는 상시 근로자. 예를 들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매니저가 있을 수 있고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따라다니는 코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획자가 있을 수 있고 작가, PD 등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 하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 블랙핑크의 제니 씨처럼 제니 같은 경우에 1인 기획사지만 15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니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인적 설비를 갖춘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이나 상가나 이런 거를 빌려가지고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1인 기획사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일이 딱 들어왔는데 바로 법인 A에 일을 줬어요. 바로 법인 A에 줬고 법인 A가 이한희 씨 라고 칩시다. 이한희 씨의 호프 프로젝트라고 칩시다. 그 호프 프로젝트가 어떤 컨텐츠라든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서 여기에 납품을 했다라고 봐요. 1대1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래라면 괜찮게 봤을 텐데 요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 과세관청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유연석 씨도 70억 탈세 의혹이 있었고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세무대리인이 이런 구조를 짜준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죠. 이거를 좀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근데 과세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이렇게 발생했다. 뭐 확정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소명해서 얘기할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 우리 정상적인 활동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연석 씨도 연애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 포에버 엔터테인먼트의 5년간 소득 관련 과세당국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 똑같죠? 이한희 씨와 똑같은 일로 걸린 겁니다. 네, 유연석 씨도 마찬가지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인적 설비는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그 상시 근로자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적 설비 같은 경우에도
걸리는 게 대부분 집에다가 주소지를 내면 걸립니다. 과세관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집에다가 주소지 내거나 저기 어디 막 농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공장 창고 막 이런 데 주소지 내면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상조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좀 싫어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실사를 나온다든지 너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억을 부과를 했다. 이 보시면 여기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나왔던 거를 보시면 됩니다. 땡땡땡이 과거 사업 이력이 없고 고령임에도 설립되자마자 인적 물적 시설 없이 매입 매출이 발생한 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한희 씨랑 유연석 씨도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인적 물적 시설 없이 그런 설비도 없이 매입 매출이 발생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인적 물적 시설 그런 설비가 있었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만화가, 웹툰 작가, 그리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박태준이라는 그 웹툰 작가를 봤을 때는 박태준의 더 그림 엔터테인먼트를 보면 그분도 만화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죠. 근데 그분은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물적 설비란 그분의 빌딩에서 그분의 컴퓨터, 키보드, 그리고 웹툰을 그리려면 펜, 패드 이런 것들이 다 물적 설비예요.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물적 설비란 말이죠. 그러면서 인적 설비도 충분히 갖추게 됐는데 고용 인원을 한번 보시면 22년도에 30명대에 있다가 쭉 100명이 넘어가고요. 150명까지 갔다가 지금은 130명대. 자, 이 정도면 과세관청에서 너 이거 도관이다. 법인은 껍데기일 뿐이고 너는 실제로는 개인이 번 소득이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 우리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으로 받는데 법인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어떤 객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건들지가 않습니다.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 분들은 PD가 있거나 기획자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작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더 오케이고요. 법인을 세우셨을 때 누군가 상시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벗어나기 훨씬 좋고 추가적으로 1인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나 상시 근로자 없는데 나 1인 유튜버인데 어떡해요? 나도 걸려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있고요. 마이크가 있고 컴퓨터가 있죠. 이게 물적 설비예요. 물적 설비가 있기 때문에 1인 유튜버들은 또 괜찮아요.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 CF를 찍기 위해서 뭐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 뭔가 물적 설비가 막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죠. 내가 직접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뭐 등기부 등본을 살짝 떼봤는데 유연석 씨 같은 경우에 포에버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삼성동 힐스테이트죠. 여기 보시면 주소지가 원래 여기였습니다. 청담역 옆에 여기 가보시면 레미안 라클래시랑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1차 아파트.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주소지를 내면 과세관청에 야 여기서 출퇴근하는 거 맞니? 여기 사람 사는 데인데 여기 출퇴근한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살았던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소지가 한 번 더 바뀌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자, 이태원동에 유연석 씨가 마침 뭐 집을 하나 샀다라고 하는데 이 주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소지는 제가 좀 가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등기부 등본 떼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요 집에서 또 주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세관청에서는 싫어할 겁니다. 그냥 정당한 오피스에다가 컴퓨터, 전화기 뭐 등등 갖다 놓고 거기에 세금 계산서 끊고 실제 기획사 이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이 싫어하진 않을 텐데 요런 데서 한다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CCBB가 결국 가려져야겠지만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나오겠죠. 과세전 적부 심사라든지 경정 청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획사 쪽에서 이제 이한희 씨 기획사 쪽에서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아니면 유연석 씨네 기획사가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일부분은 추징금을 감내하실 것 같다. 그런 거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일부 맞았다는 거죠. 일부 또는 전체가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무조사를 맡기 전에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이제 미납 가산세는 엄청나게 세단 말이죠. 우리가 5년 뒤에, 6년 뒤에 막 이럴 때 세무조사가 나와요. 그러면 5년 전에 거 내가 했던 거를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막 소명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세금 미납한 거에 대한 거, 무신고에 대한 거,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컨텐츠 제작자시거나 뭐 유튜버나 BJ나 이런 분들은 이런 연예인 사례를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무 대리인이라고 하는 나의 세무 업무를 봐주는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되죠. 잘 골라야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절세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면 과세관청에서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어떤 우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 나가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해나가야지. 이런 거 한번 때려 맞으면 진짜 휘청하거든요. 연예인이니까 이게 또 감내 가능한 일이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일단 지금 사업 자금 다 때려 박아놨는데 때려 박아 넣은 상태에서 지금 현금도 없는데 갑자기 추징금 맞았다? 무너집니다. 요즘같이 불황에 현금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 같은 거 잘 고르시고 뭐 마침 저희가 뭐 그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뭐 여튼 잘 고르시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